오늘 알아볼 것은 짤방에 숨겨진 비밀들입니다. 불타는 피자짤의 주인공은 차일디시 감비노였고 먼문미는 인형이었고 한화 친남매는 남매가 아니었던 충격적인 비밀들. 오늘도 새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고 왔습니다. 자, 짤방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인터넷 없이 한 달 버티기 짤로 들어가 봅시다. 야, 눈에 영혼이 없으시네. 그래도 클론다이크 나름 갓게임이긴 해. 여러분들은 인터넷 없이 한 달 버틸 수 있으신가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대엔 하루 전체의 인터넷이 번복된 느낌이라 갑자기 디지털 디톡스랍시고 인터넷 확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 표정 나올 거 아니야. 이 허망한 표정과 무기력한 포즈, 게다가 게임도 하필이면 윈도우 기본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구도가 절묘해서 유명해진 짤입니다.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해당 장면은 2008년 EBS에서 방영한 리얼 실험 프로젝트 X 인터넷만으로 생활하기, 인터넷 없이 생활하기의 한 장면입니다. 방송에선 실험구들 둘로 나뉘어 한쪽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되 오직 인터넷만 못쓰게 했고, 다른 한쪽은 인터넷은 쓸 수 있지만 외출은 당연히 금지, 돈과 식사 또한 아주 소량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자급자족해야만 했죠. 아니, 밖에도 못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말이 돼? 국구 태생부터 왔어. 아니면 2주일도 못 버틸 듯. 그렇긴 하죠. 아무튼 두 실험군 각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비교하는 방송이었는데 인터넷을 뺏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애지간히 게임 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스팀 게임 잔뜩 깔아놨어야지. 근데 사실 놀랍게도 오히려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분입니다. 아니, 근데 왜 카드 게임을? 이때 이분이 부업으로다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 봤는데 너무 소량만 벌려서 급 현타가 오는 바람에 모든 걸 포기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타 빨무하고 있으면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잖아. 표정, 포즈, 게임, 삼박자 덕에 누가 봐도 이쪽이 인터넷을 못 쓰는 쪽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진짜 인터넷을 못 쓰는 쪽은 미니홈피를 못 들어가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 방병로 확인은 킹정이지. 다음은 이것이 미래세계라 짤. 이것이 미래세계다 희망편. 미래도시 초음속 여객기 철수의 여동생 파두기. 이것이 미래세계다 파멸편. 붕괴하는 문명 대괴수 세기말 패자. 방사능의 영향으로 흉폭해진 철수 토마호크. 휴대폰 의존증에 시달리는 철수의 여동생 파두기. 아니, 바둑이는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희망편과 파멸편의 괴리감이 너무 심해 인기를 얻었던 짤방이죠. 짤방 자체도 웃기긴 하지만 그 괴리감이 워낙 저세상급이라 패러디도 많이 이루어지는 짤입니다. 주로 개같이 멸망한 현실에 이 짤방을 갖다 쓰는데, 희망편에는 행복회로로 계란도 부쳐먹을 희망사항을 잔뜩 적어두고 파멸편에는 개같이 멸망한 현실태를 적어놓는 식이죠. 이것이 유튜브다 희망편. 양질의 컨텐츠, 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 장인정신의 유튜버, 매너 뿜뿜 시청자 바둑. 이것이 유튜브다 파멸편. 알맹이 없는 컨텐츠, 돈 없는 인터넷 방송, 어그로에 미쳐버린 유튜버 노란딱지 아프다. 등수놀이에 미친 시청자 바둑이. 이 짤방이 거의 200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최근까지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거 보면 클래식이긴 해. 자, 그럼 이 짤방의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 짤방은 2004년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게임 프로듀서인 오카노 테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가에서 활동했으며 썬더포스 6를 거하게 말아먹은 전적이 있는 양반이죠.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소비자를 개 돼지 취급하는 등 여러 망언을 일삼아 일본 내에서도 인식이 그닥 좋지 못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이 양반이 극우 혐한파라는 겁니다. 예전에 잠시 화제가 되었던 이것이 일제 36년이다 날조편 진실편이란 짤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수탈을 당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의 발전을 도모 뭐 어쩌고 하는 개소리가 담긴 혐한 짤방인데, 저는 이게 이것이 미래세계라 짤의 패러디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예 같은 사람이 그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짤방은 더 이상 쓰여져선 안 된다 는 말을 하자는 건 아니긴 해요. 창작자와 창작물을 분리하여 봐야 하는가는 오래전부터 난제였으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다음 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무단투기 짤. 이곳은 지정된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양심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들 많죠. 진짜 몰래 버리는 현장 딱 덮쳐서 잡아 족치고 싶은 마음들일 텐데, 여기 진짜 시도해버린 양반이 있습니다. 생체 CCTV라고도 불리는 짤인데, 호통치는 아저씨 뒤로 넘어가는 아줌마의 구도가 너무 절묘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짤이죠. 아니, 이 아저씨는 이거 덮고 은폐 중이었던 거야? 스네이크도 아니고.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 아저씨 눈에 붙어있는 김을 슬쩍 떼보면 어이 브라더, 황정민? 그렇습니다. 이건 절묘하게 찍힌 일반인의 사진이 아니라 황정민의 출연작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의 스틸컷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구도의 사진 딱 찍어낸 게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일반인으로 생각했나 몰라. 눈에 김 하나 붙여놨다고 깜빡 속았네. 다음은 추남의 역설짤. 난 말이야 딱 하루만 못생겨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매일 못생겼으니까. 아하. 말이 참 절묘하죠. 이게 한글의 위대함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말맛이 좋아서 이 짤방도 꽤 흥했었는데,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 짤방은 네온비 작가의 작품 기춘 씨에게도 봄은 오는가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기춘은 학창시절 번듯한 외모를 자랑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를 부러워한 기춘의 친구 현동이 요 대사를 친 것이죠. 진짜 심금을 울리는 대사긴 하죠. 근데 사실 이 캐릭터들은 각각 네온비 작가의 남편과 남편의 친구를 모티브로 그린 캐릭터입니다. 와, 남편이 잘생기긴 했나 보네요, 미담으로 그린 거 보면. 아니요, 이쪽이 남편입니다. 현동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네온비 작가의 남편 오현동, 즉 캐러멜 작가라는 거. 네온비 작가가 사람 특징을 되게 잘 잡아내는 작가라서 진짜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다음은 사탄도 한 수 접는 안내 문자. 엘리베이터 내 휠체어 진입 금지, 엘리베이터 내부가 긁힘, 우측 비상계단을 이용 바람. 야, 이건 뭐지? 뭐 인류의 급속 제거기 그런 건가? 아니, 상식적으로 비상계단을 쓸 수 있으면 휠체어를 안 탔겠죠. 병신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 맞다나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안내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안내문이 있기 마련이죠. 커뮤니티에서도 이 짤을 분노 급속 충전기로 사용할 지경이었는데,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다행스럽게도 이건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광고로 유명한 KCC 건설에서 제작한 광고인데요, 해당 광고는 이기적인 안내문을 하나씩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하자면 공익 목적의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고만 슬쩍 잘라낸 뒤에 진짜인 양 퍼날라진 거죠. 다행이네요, 인류에 소멸될 뻔 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슬프게도 이 장면은 실제 나돌았던 사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컷입니다. 내용도 똑같죠. 당시에도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된 짤방이에요. 그래도 행복 회로를 굴려보자면 안내문이 코팅도 안 내어 있는 데다가 테이프를 위에만 슬쩍 붙여놔서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구겨져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내문은 새 것처럼 빳빳한 점. 또 안내문은 보통 사람이 많이 오가는 1층에 붙이는데 해당 안내문이 11층에 붙어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누군가가 어그로를 위해 지가 붙여넣고 사진 찍고 그 다음 뗀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이 우세하긴 해요. 날도 추운데 이런 마음씨 따뜻해지는 안내문만 아이고 잘못 넣었다. 이런 마음씨 따뜻해지는 안내문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사기 결혼 짤. 성형수술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도 알려진 이 짤. 야, 진짜 성형 잘 되긴 했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부부가 쌍으로 성형한 수준이죠. 둘의 유전자가 어디서도 안 보이는데. 해당 짤은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미권을 비롯 전 세계 각지에서 짤방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타블로이드 잡지사가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 헤이롱 장성의 한 남성이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와 엄마의 외모가 너무 달라 이혼과 함께 100만 위안의 보상금을 했고 여성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죠. 아니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충격받을 만하군. 해당 기사가 계속해 거론되며 당연히 이 사진까지 널리 퍼져 나갔고 곧이어 짤방으로까지 쓰이며 인터넷 전반으로 뻗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해당 사진의 원본을 보면 퍼져 있는 짤과는 다르게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걱정해야 할 것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이다. 네, 이건 처음부터 성형외과 광고 이미지였어요. 대만의 모델 하이디에가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찍은 사진이며 아이들의 얼굴도 포토샵을 통해 작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광고가 아닌 진짜인 양 퍼져버리는 바람에 하이디에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죠. 사건을 좀 정리하자면 당시 그녀는 이 사진을 신문과 잡지에만 싣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에이전시는 이를 어기고 또 다른 성형외과의 웹사이트에 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했죠. 그 와중에 중국의 타블로이드 잡지사가 앞서 말한 기사를 내보냈고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하이디에의 광고 사진을 함께 업로드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기사도 2004년에 이미 기사로 났던 거 다시 내보냈던 거예요. 아무튼 해당 사진이 밈이 되어버렸고, 또 이게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광고에서 얼굴을 비추던 하이디의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에이전시를 고소했고 BBC 등 유명 언론사의 입을 빌려 해당 사진에 대한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밈이란 게 누군가의 슬픈 날을 기쁜 날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에 사람들이 당신이 성형수술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끝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은 한눈 파는 남친 짤. 야, 씨, 담력도 좋아.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아니, 흰자로만 몰래 봐야 여자친구한테 안 걸리지. 이거 하도. 예, 한눈은 팔지들 마시고 여자친구한테 집중합시다. 디스트랙티드 보이프렌드, 산만한 남자친구라고도 불리는 이 짤방은 원래 영미권에서 먼저 유행한 짤입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삐야 사료 먹어야지. 나비야 캣타워 사봤어.
여자친구 쪽에는 일반적인 것 혹은 해야만 하는 것을 배치해두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 쪽에는 위험한 것 혹은 더 바람직한 것을 배치해두는 식이죠. 범용성이 높다 보니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이뤄졌고 아예 이런 느낌으로 패러디가 되기도 해요. 짤의 인지도가 원체 높다 보니 막 한눈 파는 남자친구 실사판 등장이란 기사도 잠깐만, 그럼 이건 실사판이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건. 하여튼 파생된 밈도 무지하게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 짤방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이 사진은 안토니오 길리엄이란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모델들을 섭외한 김에 다른 구도의 사진들도 많이 찍으셨는데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다른 데이트 할 때도 한눈을 팔고 심지어는 프로포즈 할 때까지도 한눈을 팔아대는 바람에 화가 난 여자친구는 결국 그 여자를 꼬셔다가 자기가 결혼해버립니다. 있을 때 잘할걸. 아니 씨발 이게 뭔 저세상 스토리요. 물론 이 엔딩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진들도 많아서 여러 베리에이션의 스토리가 많아요. 여담으로 이 모델들이 10년 뒤에 다시 찍은 사진이라며 이런 사진이 퍼졌는데 일단 원본이 2015년에 찍힌 사진이라 10년이 되지도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모델 본인들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코미디언 찰리 토드이고 마침 자신의 아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김에 포즈를 취한 건데 옆에 지나가던 데이터 학자 울쿠 그네이스가 제가 마치 파란 옷이네요 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짤방에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짧은 내용이라 본문엔 안 넣었는데 이 짤 있잖아요. 찰지게 잘 패서 자주 쓰이는 짤 중에 하나인데 찰진 건 둘째 치고 발로 차는데 왜 손이 나간다는 자막이 달렸나 했더니 손부터 나간 게 맞네요. 또 보죠.